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토트넘이 본머스에게 3대2 역전승을 거뒀는데요. 일단 이긴 건 좋은데 전술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보인 경기였어요. 후반전 초반부에 교체가 이뤄지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것만 봐도 일단 토트넘이 준비를 해온 전술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술에 문제가 없었다면 58분 만에 3명이나 바뀌진 않았겠죠. 그러면 뭐가 문제였냐? 일단 지금 이 3-5-2 형태를 운영하는 방식부터가 이상했어요. 저는 이전에 손흥민의 수비 가담 문제가 불거졌을 때 3-5-2 형태를 쓰면 손흥민이 내려오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중앙 미드필더 3명을 뒀기 때문에 수비 시에 5-3-2 형태로 바뀌기가 용이하고, 따라서 손흥민이 최전방에 머물러도 어느 정도 수비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의 핵심은 여기에서 뒤에 추가적으로 함께 다뤘던 내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콘테 감독은 3-5-2를 쓰지 않고 있었느냐는 건데요. 3-5-2를 쓰게 될 경우에 측면 공격은 오롯이 윙백들이 맡게 됩니다. 특히 크로스 능력이 중요하게 되겠죠. 근데 토트넘은 우측 윙백을 보는 선수들 중에 여기에 강점이 있는 선수가 없어요. 다만 또 다른 선택지로 공격을 할 때 우측 중미가 측면으로 대신 빠지는 방법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토트넘은 우측 전방으로 가담하는 플레이에 능한 공격적인 성향의 중앙 미드필더도 없다. 만약에 에릭센 같은 선수라도 있었다면 가능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근데 없으니까 콘테 감독은 아마 이러한 이유 때문에 3-5-2보단 3-4-3이 더 낫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그게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인데요. 근데 저번 경기도 그렇고 요즘에 계속해서 3-5-2를 쓰고 있죠. 콘테 감독이 택했던 것은 가장 마지막에 예상했던 방법이었습니다. 우측 중미로 둔 스킵을 측면에 가담시키더군요. 이거는 지난 스포르팅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왔었어요. 그리고 스킵이 나오지 않을 때는 벤탄쿠르가 이 자리를 맡았었는데, 벤탄쿠르가 나왔을 때의 3-5-2도 똑같았습니다. 우측 중미가 측면으로 가담하면서 윙백인 에메르송이나 도어티가 중앙으로 들어온다. 이게 지금 콘테 감독이 쓰고 있는 3-5-2 운영인데요. 경기 장면에서도 이런 모습은 계속해서 나왔었어요. 토트넘의 최전방 5명의 모습이 보이죠? 여기에서 우측 측면을 스킵이 맡고 있습니다. 에메르송은 케인과 스킵 사이의 공간으로 침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마치 스킵이 윙백처럼 보일 정도인데요. 뒤에 있는 다른 2명의 중미들과 비교했을 때 스킵의 위치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최종 공격 상황에서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케인이 볼을 잡고 있는 중인데요. 빌드업을 돕기 위해서 상당히 아래까지 내려온 상황이죠. 여기에서 스킵은 중앙에서 함께 이걸 돕는 것이 아니라 냅다 측면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전방 모습을 보면 손흥민이 원톱에 있고 세세뇽과 스킵이 좌우측 측면을 맡는 형태가 됐어요. 오히려 지금 모습만 보면 케인이 중앙 미드필더에 더 가깝다고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에메르송이 측면에서 볼을 잡는 그림도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어떨 때 나오냐면 처음에 볼이 토트넘 기준 좌측에 있다가 빠르게 우측으로 전환이 되는 상황에서 나왔어요. 방금까지 볼이 좌측에 있었기 때문에 스킵도 측면이 아니라 중앙으로 좁힌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반대편 측면은 에메르송이 올라와서 맡아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결국은 똑같았어요. 에메르송이 볼을 잡으니까 상대 윙백이 잡으러 왔죠. 그러니까 스킵이 이렇게 빠지면서 다시금 측면으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상대의 윙백이 빠진 곳을 공략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림이 되겠죠. 여기에서 에메르송이 스킵한테 넘기면서 자기는 다시 중앙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스킵이 측면으로 빠지는 빈도가 높다 보니까 크로스도 5회나 올렸어요. 윙백인 에메르송이 4회에 불과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상당한 횟수죠. 근데 그럼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결국 이전 영상에서 우려했던 부분이에요. 우측 중미가 측면 전방에 가담하는 방식인데 정작 토트넘엔 그런 플레이에 능한 중앙 미드필더가 없다. 여기엔 당연히 스킵도 포함이 됩니다. 스킵에게 이런 역할 수행이 과연 가능한가? 지금까지 뛰던 벤탄쿠르도 솔직히 아직 여기에 의문이 드는데 스킵은 이것보다도 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열심히는 뛰지만 애초에 맞지 않는 옷이란 거죠. 콘테 감독은 후반이 시작되자마자 한 명을 바꿨는데요. 그게 바로 스킵이었어요. 윙어인 모우라로 교체를 했는데 이건 결국 콘테 감독 스스로가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스킵한테 측면으로 올라가는 플레이를 맡겼지만 여기에서 이렇다 할 뭔가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그래서 그냥 본래 윙어인 모우라를 투입했다. 중미가 빠지고 윙어가 들어갔으니까 3-4-3이죠. 히샬리송이나 쿨루셰브스키가 있었다면 얘네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모습을 봤을 때
얘네가 부상해서 복귀를 한다면 다시 3-4-3으로 돌아가겠구나. 그런 것까지도 함께 느꼈습니다. 결국 3-5-2를 쓰게 될 때 우려됐던 문제점, 우측면을 찢어줄 수 있는 윙백이나 중미가 현재 토트넘에 없다는 걸 다시금 확인한 거나 마찬가지인 경기였거든요. 다만 교체로 들어간 모우라마저도 측면보단 중앙지향적인 선수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 에메르송을 빼고 페리시치를 넣었는데 세세뇽의 위치를 우측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동시에 우측 센터백인 산체스도 다이어로 교체했는데요. 산체스에 비해 다이어가 훨씬 전진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면서 최종 공격 시에 거의 이렇게 1-4-5처럼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변화된 모습을 보면 결국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오른쪽이 마음에 안 들었단 겁니다. 오른쪽에 있던 선수들이 죄다 바뀌었죠. 그것도 60분이 채 안 된 시간에 말이에요. 그리고 이를 통해 최종적인 결론은 이렇게 지을 수 있겠습니다. 콘테 감독이 3-5-2를 쓰면서 선택한 우측 중미의 측면 가담 컨셉은 이전에 우려했던 대로 그 우측 중미가 전술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패로 끝맺었다. 콘테 감독이 자신이 생각하는 전술에 선수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했지만 그것이 옳지 못하다는 점만 부각이 됐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비단 오늘 스킵한테만 해당되는 일이라고 볼 수도 없겠죠. 일단 그래도 마지막에 극적인 역전골을 넣으면서 이겼다는 점은 다행스럽지만 경기에서 나타난 전술적 컨셉을 봤을 때 여전히 우려가 많이 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